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DNMR 어우. 실적을 좀 정리해왔습니다. 네. 일단 표지가 좀 바뀌었네요. 네, 표지가 새 겁니다. 새 거. 오. 저 보니까 좀 꾸몄더라고요. 음. 근데 안 꾸민 게 전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아, 네. 뭐 아무튼 표지가 바뀌었다. 뭐 새로운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려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장표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거는 그냥 현재 본인들 상황 보통 패스트 팩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뭐 본인들 상황이에요. 뭐 특허가 몇 개 있고 파트너십 우리 브랜드 회사들이 몇 개 있다. 맺은 회사들이 그리고 공장 어디에 있고 뭐 플라스틱 어워드 받았고 인력 몇 명이고 언제 그 설립하고 상장했는지 뭐 그런 것들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네. 항상 이거 있었던 장표인데 제가 지난 분기 장표랑 봤었는데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 웬만한 거는 뒤에 PPT로 좀 정리를 해놔서 중복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바뀐 거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난 분기에 있었던 장표고 핵심은 켄터키 공장에서 이 정도 나온다. 네, 이런 장표였고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많은데 이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숫자들 하반기 가이던스를 좀 줬네요. 가이던스까지는 아니고 언제 제품이 출시된다, 언제 선적된다, 첫 번째로 선적된다, 언제 롤아웃 출시된다, 그리고 첫 번째로 또 선적된다. 그러니까 각자 상품은 다 다른데 이런 식의 시기를 원래는 곧 된다. 원래 항상 했던 거는 조만간 된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정확히 이제 시기를 좀 찍어줬던 거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뒤에 제가 PPT로 정리해놨으니까 네. 같이 보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인데 숫자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 매출이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 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분기도 그랬고 전전분기도 그랬고 결국에는 PLA 매출이 PHA랑 섞여 있었는데 네. 여기서 떨어졌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계산이 됐었고 이 부분도 뒤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솔직히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뭐 적자고 숫자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그냥 이 적은 숫자에서도 역성장하는 이 아름다운 기적을 보여주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이제 PPT에서 같이 네. 보시죠. 좋습니다. 이것도 바뀐 건 없고 그냥 뭐 본인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출 올리고 마진 올리고 기업 이익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비용은 줄이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건데 항상 있었던 장표고 크게 뭐 유의미하게 뭐가 있다? 이런 건 없으니까 네. PPT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일단 CEO 항상 나와서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1분기 매출이 역성장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알려줘요. 그래서 대형 고객의 매출 타이밍 변화로 1분기 마진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항상 그 매출을 주던 대형 고객들이 있었는데 1분기에 이들이 그 매출 타이밍이 변화하면서 매출도 줄고 마진까지 영향받아서 GP도 줄어들었다. 근데 타이밍 문제라 남은 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1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원래는 1분기에 전체 계약이 인식이 되는 건데 이거를 4개 분기에 나눠서 인식이 되다 보니 뭐 1분기는 떨어지고 나머지 분기에 더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줬지만 어쨌든 이런 타이밍 변화다. 네, 타이밍 변화기 때문에 23년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다 어차피 되는 타이밍 문제이기 때문에 1분기 매출 역성장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우리가 못했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맥도날드, 뭐 KFC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미국의 브랜드들 많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빨대랑 커트러리는 이제 그 포크, 숟가락, 스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식기도구, 컵 이런 쪽에서 아까 23년 하반기라고 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나갈 거다. 출시가 롤아웃 될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메이저 패스트푸드 체인과 빨대 계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하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죠. 빨대, 커트러리, 컵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지난 분기, 전전 분기 있었던 HAVI라는 제스프리라는 그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쪽에서 이미 이번에 1분기 말에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파트너십 계약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했었고 이번에 실제로 출하를 했다. 그래서 1분기 말에 출하가 시작됐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 라인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더 추가되고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파트너십, 새로운 계약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줬고요. 그다음에 지난 분기에 그 EU에서 커피잔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다시 또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좀 중요하게 봤던 DOE는 이번에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진척이 되진 않았군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4분기 22년 4분기 그 실적 발표가 3월 3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이게 실적이 5월 10일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다고 해야 되나요? 아 데니머가 저번에 유난히 실적 네, 발표를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동안 뭔가 엄청난 새로운 것들이 기대하기가 저는 사실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데니머 실적 영상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벌써 1분기가 지났구나라는 네, 벌써 생각을 1분기가 했는데 지났는데 지난 4분기가 엄청 늦었던 거고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았을 땐 크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제품 라인들이 새로 출시됐고 출하됐고 선적됐다 요 정도. 그래서 막 엄청 새로운 변화까지는 없었고 뭐 켄터키 공장 지금 가동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기대보다 빠르고 좋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CF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대형 고객 PHA 매출 타이밍이 이동하면서 벌어졌다. 근데 PLA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랑 2021년, 22년 때 PLA가 계속 감소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부 상쇄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PHA 매출이 얼마일까? 왜냐하면 저는 PHA 보고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맨 뒤 장표에 분기별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숫자를 안 알려줘서 따로 계산 발라내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안 알려주는군요. 그러니까 알려주다가 갑자기 안 알려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땡큐 다 들어가가지고 그 보면은 전분기 대비 몇 퍼센트 감소했고 이번 분기 매출이 몇 퍼센트 차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매출에다가 그거 다 곱해가지고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맨 뒷장에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뭐 R&D 매출도 4분기에 이제 R&D를 하다가 실제로 제품으로 전환이 돼서 서비스 매출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게 한 달 반밖에 안 됐다 보니까 새로운 건 없었다. 예, 엄청나게 새로운 건 없었고 올해 가이던스인데 보통 가이던스 하면 이제 매출을 주잖아요. 네. 뭐 매출도 주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순이익 이런 걸 주는데 이 매출 그 가이던스는 딱 조정 EBITDA 해서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3 밀리언 정도 예상을 한다. 이것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매출이 얼마 나올지 아직 잘 모르는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했다. 뭐 여지를 좀 두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지를 조금 두려는 것 같고 그래서 전분기 영상 대비해서 엄청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냥 제품 새로 들어왔다. 네. 그다음에 Q&A를 좀 정리해 왔는데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봤던 거는 항상 이 색칠을 해오는데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커피잔 EU에서 지금 법제화 시켜서 너네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너네가 커피잔 PLA로 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자체가 정책이 좀 아직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EU 말고 네, 미국 미국 쪽에서의 내에서. 색상을 줘라. 네, 미국 쪽에서의 디테일이 좀 달라 했는데 근데 확실히 미국 쪽에서는 아직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EU 쪽에서는 되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계약 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국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빠르게 들어갈.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EU에 있는 커피잔 이 전체 용량 수요량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다 못 채워요. 풀캐파로 돌려봐야.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안 된다고 큰일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EU만 돌려도 풀캐파 돌려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걱정할 네, 단계가 단계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네,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가동률 관련 타임라인은 줬는데 왜 제 느낌상 자꾸 23이 24로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24년 말에 풀 가동이 들어가고 보통 이제 풀 가동이 100% 가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그 켄터키가 190 밀리언의 매출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24년도 기준으로 레비뉴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마음속의 타임라인이고 또 23년 말에 돼가지고
24년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거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캐파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신기했던 거는 오펙스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적자 손실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너네 이거 일회성이냐 지속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봤을 때 그 법적인 비용, 그러니까 법적인 감리나 법적인 뭐 인수합병에 들어갔던 비용, 왜냐면 얘네 그 스펙 상장이니까.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 뭘 알아보는 특허를 계약을 맺거나 뭐 이런 것들, 그쪽 비용이 좀 셌는데 법률 자문이나 외부 서비스 컨설팅 등이 되게 셌었고, 이게 이제 본인들이 짬이 좀 차면서 내부적으로 커버가 가능해졌다. 왜냐면은 얘네가 그 컴플라이언스 같이 법적 인력들을 좀 많이 뽑았어요 이번에. 예, 법적 인력들을 채용하면서 이쪽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수준은 유지할 수 있고 향후에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볼 거다. 뭐 그래서 오펙스는 앞으로 이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커트러리 빨대 그리고 다른 제품들 중에서 PH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제품이 제일 볼륨이 제일 큰지, 예, 제일 많이 너네 매출에 차지할 것 같은지. 그래서 컵이 제일 크다. 저는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컵이 제일 크고, 컵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코팅용 빨대보다 한 8배에서 10배 정도 크다고 본다. 그러니까 EU 커피잔 이런 거 다 컵인 거죠. 그래서 컵이 제일 크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올해 초 예상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의 비용 너네가 예상했던 거랑 달리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니까 PHA는 이 카놀라 오일 원료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엄청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마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매우 안정화되고 있고, 여기서는 제가 100% 이해를 못했는데 그 카놀라 오일 가격 상승한 게 YOR을 90% 중반에서까지 갔었는데 70% 60%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제품의 원가의 90%를 차지했다가 70% 60%까지 내려온 건지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뭐 둘 다 어쨌든 비용이 줄고 있다. 예, 그래서 원료 비용이 줄고 있어서 GP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전분기 대비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 그런 건 딱히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딱히 먹을 건 없었다. 예, 아무 일도 없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었죠?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데니머가 그 잡주의 특성을 갖고 있듯이 항상 그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에 10% 오르고 또 10% 빠지고 막 이런 게 어느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계속 북측을 장구치고 하고 있다. 혼자 알아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멀게 봐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요거는 뭐 지난 분기 있었던 거 바뀐 것 같고, PHA 매출 추이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20년 1분기 PHA 매출이에요. 그래서 1밀리언이 안 됐었던 거고, 꾸준히 늘면서 이 4분기 때 가장 많이, 이때 아마 일회성으로 가장 많이 담았던 거긴 하거든요. 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확실히 그 캐파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22년도 쭉 유지를 하고 23년도에 갑자기 쭉 빠졌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걔네가 그 대형 고객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전되면서 넘어갈 거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이러면은 이거 좀 큰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이제 이전돼가지고 뒷분기로 넘어가면은 PHA가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시간에 맞게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추적해야 되겠다. 그 22년 3분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는 그냥 그 얘네가 아직 너무 작은 단계다 보니까 그때 고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분기마다 휘청거리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뛰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객이 그때 들어오면은 휘청거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보면은 21년 3분기에 공장이 증설이 됐고, 그러니까 보통의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기업이면 이때 공장이 증설이 됐구나. 그리고 22년 3분기에는 매출 인식 그 회계적으로 바꿨거나 약간 이런 식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유무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고객 한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 고객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뭐 한 명이 이번 분기에 매출 인식하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만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막 뭐라 그럴까요?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사기는 기업이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마진을 얼만큼 만들어내는 다른 이슈인 거죠. 다른 이슈인데 어찌됐든 그 보통 주주분들이 투자했을 때 이 생분해를 보고한 거잖아요. 맞아요. PHA를 보고한 거고 뭐 실존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팔긴 판다. 네, 팔긴 팔고 이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분기도 만약에 이렇게 탁 튀었으면 제가 23년 그러니까 21년도 레벨, 22년도 레벨, 23년도 레벨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뭐 1분기에 매출 인식 그 시기가 변동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3분기를 좀 지켜봐야 된다. 켄터키도 PHA 맞아요. 쪽인 거죠? 네, PHA입니다. 그럼 뭐 켄터키 들어오고 하면은 뭐 법안 받고 수요 다시 늘고 하면은 쭉쭉 가기를 기도해 봐야겠네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기도해야 될 수준이고 뭔가 엄청 새로운 희망 그런 건 없었다. 그 뒷단은 DOE가 있다. 네, DOE가 빨리 돼야 된다. 제가 최근에 조금 흥미롭다기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있었던 이슈여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되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분석한 글이어서 제가 다 이해는 못했어요. 대충 읽어가지고. 근데 요지는 이 부채 한도 할 거긴 할 거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IRA가 기존의 혜택이 축소되거나 변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애들이 지금 IRA 크레딧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압수가 될 수 있다라는 글이었는데 예,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슈여서 그냥 DOE 얘기하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책은 사실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지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받아들여야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네,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애초에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쵸. 저는 이거 그렇지 않은 시절에 투자해놨고 물려서 제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 거지. 뭐 제가 그 이후로 산 적은 없어서 뭐 지금 불확실한 게 너무 많은 기업이니까 그냥 한참 멀리 두고 그쵸. 그냥 담아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내 가능한 손실이신 분은 저는 제 참고는 하셔라. 제 마음속에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 신재생, 그러니까 반도체가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네. AI. 근데 제가 이제 신재생도 같이 보는데 신재생이 유독 못 나가요. 네. 근데 저는 이유를 생각해 볼라 해도 도저히 약간 안 잡혔단 말이에요. 반도체 잘 나가는 건 알겠고, 근데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신재생이 너무 언더퍼폼을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다가 그 글을 보고 이거 조금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 반도체가 오른 건 AI 테마를 붙어서 올라간 거고 맞아요. 예. 지금 신재생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더 찍혀주고 성장을 더 그러니까 결국 이익 따라 올라가는 맞아요. 구조인 것 같고 반도체도 결국 뭐 기업이니까 이익 따라 올라가겠지만 AI라는 테마가 붙어서 같이 가는 거다. 턴어라운드 그런 테마 붙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그거는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다. 네. 다시 그래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뭐 데니모는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좋은 뉴스 그런 거는 뭐 공급 계약 선적 시기 막 이런 거 몇 개 나온 거 빼고는 크게 막 새로운 건 없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월 1일 날 그거 있어요. 인베스터 데이.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가지고 그때 또 자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봐야죠. 근데 약간 이렇게 들리네요. 새로운 게 없었다. 네. 이게 이제 옆에서 데니머를 보기에는 네. 새로운 나쁜 뉴스는 없었다. 아. 오히려 좋아. 네, 맞아요. 무소식이 이소식이다. 그렇지. 네, 오, 맞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주가가 막 휴. 흐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뉴스는 없었구나. 네, 이렇게 그래 들리네요. 버티면서 하나씩 차근차근만 만들어 달라. 그치. 제발 약간 이런 어쨌든 느낌인 거죠. 뭐 악재는 없었다. 악재는 없었다. 음.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천천히 그냥 갈 거다. 그리고 뭐 얘네가 말한 대로 고객 수요 많고 이러면은 늘겠죠 이제 계속.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죠. 악재는 없었다. 악재는 없었다. 네. 그래서 데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다음 분기 때 또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 분기는 뭐 딱히 얘기해서 막 분석할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재료가. 네.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